우진이의 휴대폰이 꺼진 그 순간부터 고성이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를 느꼈는데요. 지은호가 수술 동의서를 찢어버리고 당신 망하는 꼴을 보겠다고 돌아선 뒤 집안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열을 남았어. 이번에 내가 안 해주면 오빠 죽어라고 소리치지만 그 말이 더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지은호는 단단하게 버텼고 정순이는 딸 지은호 편에 서면서도 그래도 사람 목숨이라는 죄책감에 밤마다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지강호는 옆에서 불만만 늘어놓다가도 어딘가 불길한 냄새를 맡은 듯 대놓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지강호는 돈의 냄새에도 민감하니까요. 고성이는 이제 마지막 수단을 꺼냅니다. 나 이 동네에서 애 데리고 시위할 거야. 어린 딸린년이 다 키워놨더니 내 딸간 도둑질하러 왔다고. 말이 시위지 지은호의 삶을 사회적으로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지만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을 한 번 더 예비간으로 취급하는 고성이의 눈빛을 보고 오히려 더 차갑게 마음을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우진이가 사라졌어요. 간이식 대상자인 한우진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겁니다. 병원도 집도 붐비는 거리도 아닌 어딘가로요. 매니저가 집에 다녀오신다고 했어요. 가져올 게 있다면서라고 말했을 때 지은호는 소름이 돋았고 고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이는 원래 약한 아이였고 그 약함을 고성이가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고성이에게 처음으로 진짜 분노를 터뜨립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속임수였어요. 우진이가 죽어가도록 날 속였어? 무슨 의도였어? 넌 내가 아는 고성애 맞아? 박진석의 목소리가 거칠게 찢어지자 고성이는 아니야 난 당신 앞에서 도망갈 구멍이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무너집니다. 여기서 박진석은 딱 한 문장을 꽂아버리는데요. 내가 지키려는 게 우진이 목숨이냐, 내 자리냐? 고성이는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면 둘 다였거든요. 우진이가 죽으면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그동안의 거짓말이 전부 들통나서 상남자 박진석 앞에서 쥐구멍도 못 찾게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우진이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진이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이는 또 한 번 지은호에게 손을 뻗습니다. 100억짜리 건물 이야기, 증여세 이야기, 오늘 바로 등기 넘겨줄게라는 달콤한 혀. 고성이는 사람 마음을 돈으로 밀어붙이면서 본색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줘야 되는 걸 내가 안 준다잖아. 그러니 사기라도 해야지.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담담해져요. 내 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존심?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싸구려 아니거든요. 지은호는 돈을 거절하는 순간 스스로를 구해냈습니다. 그때 정순이는 울먹이며 그래도 우진이가 죽으면이라고 말하려다가 지은호의 눈을 보고 말을 삼킵니다. 지은호 눈에는 죄책감보다 결심이 더 크게 박혀 있었거든요. 이제 이야기는 우진이를 찾는 사람들과 우진이를 잃고 싶은 사람들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우진이 실종 소식이 퍼지자 이 지역이 움직입니다. 이 지역은 똑바르고 고지식한 이상철의 아들답게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방법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이 지역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성재야, 내내 회사 보안팀이니 뭐니 CCTV 라인 뚫을 수 있지? 박성재는 한숨을 쉬면서도 바로 수긍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사랑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무엇보다 이 지역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절친이었거든요. 박성재는 회사 보안팀을 동원하고 박진석 역시 사람을 풀어 우진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CCTV는 딱 한 군데에서 끊겨요. 우진이가 택시에서 내린 곳, 그 이유는 공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들키고 사라졌다는 흔적이었어요. 이 지역은 그 공백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혼자 죽으러 간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본인은 고성이를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실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지은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우진이는 내 오빠인데 그런데 내가 살려야 하는 건가? 아니면 고성이가 원하는 걸 막아야 하는 건가? 이 지역은 지은호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비혼주의자답게 감정을 함부로 포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옆에 서주는 방식으로 지은호를 붙들어요. 지은호, 내 마음이 나쁜 게 아니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지? 그 말이 지은호를 더 올리는데요.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편 고성애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불러 유라 아니 영나야라고 부르다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 호칭은 실수였고 실수는 고성이에게 치명적이었어요. 박영나는 차분한 얼굴로 묻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웃으며 넘기려 하지만 박영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함을 눈치채고 있었죠.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의 차량에 위치 추적을 붙여놓고 있었고 그 위치가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간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박영나는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엄마는 사람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살리려는 거다. 그리고 박영나는 마침내 한유라라는 이름을 확인합니다. 누군가가 우진이 실종 전 내가 간이식 안 해준단 말 듣고 뉴스 써놓고 사라졌어라고 말하며 드리밍 카드 속 사진. 그 사진 속 이름이 한유라였고 그 한유라가 과거 지은호와 친구였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박영나는 숨이 막혀요. 내가 한유라야? 박영나는 평생 고성이의 딸 박영나로 살아왔는데 그 이름 아래에 다른 인생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가 없던 딸이 있다는 걸 박진석이 알면 넌 전부를 잃어라고 우진이를 협박하던 말이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엄마를 엄마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지환도 휘말립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인데요. 이지환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배신당한 연애 이후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었고 누군가의 비밀을 들춰내는 일에 끼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박영나가 흔들리는 걸 보는 순간 이지환은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영나 씨, 이거 더 파면 위험해요. 박영나는 이지환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더는 엄마 편 못 들어요. 그 말에 이지환은 마음 한쪽이 무너집니다. 지키라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공격자였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 보디가드는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잃어버리거든요. 이때 이수빈이 기가 막히게 끼어듭니다. 이수빈은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계산이 빠르죠. 이수빈은 이지혁에게 은근히 묻습니다. 오빠 그쪽 집 100억 건물 얘기 사실이야?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아요. 이지혁이 조용히 막자 이수빈은 바로 다른 길을 탑니다. 지강호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강호 씨, 돈 좋아하죠? 정보 하나만. 지강호는 그 눈빛에 흔들립니다. 지강호는 자격지심이 큰 사람이지만 동시에 늘 비교당해온 삶을 돈으로 뒤집고 싶어 하거든요. 고성이가 과거 지강호에게 10억을 미끼처럼 던졌다는 말이 나오자 지강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도 돈을 줬다고. 지강호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군가의 판 위에 올라가 있었음을 깨닫고 처음으로 분노합니다. 다만 그 분노가 정의로 향할지 더 큰 욕심으로 향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이야기의 중간 클라이맥스는 우진이의 행방이 뜻밖의 장소에서 드러나면서 터집니다. 이지혁과 박성재가 CCTV 공백을 추적하다가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불이 났던 옛 보육원 터라는 사실을 찾아내는데요. 고성이의 과거와 연결된 장소였고 지은호의 인생을 뒤틀어 놓은 퍼즐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무너집니다. 오빠 제발. 부서진 벽과 검게 그을린 흔적 사이에서 우진이는 거의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우진이는 웃는 얼굴로 말해요. 누나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고 바로 다음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런 짓을 해? 왜 혼자 결정해? 우진이는 숨을 고르며 지은호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나 수술할게. 근데 엄마 고성이가 박진석 회장 앞에서 다 말해야 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유라가 누구인지, 왜 나를 도구로 썼는지. 지은호는 우진이의 눈을 보고 깨닫습니다. 우진이는 살고 싶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진실을 남기기 위해 사라진 거였어요.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박진석과 고성이의 정면 충돌로 이어집니다. 박진석 앞에 우진이, 지은호, 박성재, 이지혁이 모두 모이게 되고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묻습니다. 한유라가 누구야? 우진이랑 무슨 관계야?
고성이는 끝까지 너희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라는 궤변으로 버티려 하지만 박영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엄마. 아니, 고성애 씨. 이제 그만해요. 박영나는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과거 기록을 내밀며 말합니다. 내 이름은 박영나가 아니라 한유라였어요. 우진이랑 쌍둥이였고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지고 박성재는 충격으로 숨도 쉬지 못합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금수저로 살아온 세계가 사실은 고성이의 거짓말 위에 세워졌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처음 느껴요. 고성이는 그 순간 무너지는 대신 더 독해집니다. 그래서 뭐, 너희가 날 죽이려고. 난 여기까지 오면서 한 명이라도 키우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몰라. 고성이의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모를 만큼 섞여 나오고 그 말은 오히려 지은호의 내면을 찢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웁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였다와 엄마는 인간이 아니었다가요. 지은호는 결국 말합니다. 당신이 겪은 가난은 이해해요. 근데 그 가난을 핑계로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건 이해 못해요. 그렇게 우진이 수술은 가능성으로 다시 올라오지만 동시에 더 큰 불씨가 붙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지강호를 손에 쥐려 하고 지강호는 돈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며 이수빈은 그 흔들림을 이용하려고 덤비겠죠. 이지혁은 지은호의 편에 서서 끝까지 버틸 준비를 하고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새어머니 고성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박영나는 이제 엄마의 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고 이지화는 박영나를 지키는 일이 곧 자신을 다시 살리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가장 잔인한 여지를 남기고 끝납니다. 적합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은호가 아닌 또 다른 적합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성이가 그 종이를 보고 처음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한마디를 뱉어요. 설마 그 집 사람이 맞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